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러한 물을 마셔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물을 마셔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망설일 때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맥락에서 본다면은 유해한 화합물과 병원성 미생물 등의 오염이 없고 인체에 필요한 적당량의 미네랄이 함유된 맛있는 물을 마시면 되는데, 이 또한 기준 선정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대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즉 미네랄, 비타민 등으로 2중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미네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은 신체의 성장과 유지, 체내의 여러 생리기능 조절 및 유지, 신경자극의 전달, 근육 기능 조절, 각종 효소의 생성과 기능 등으로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 내 미네랄의 함유량에 따라서 분류를 살펴보면은 다량 원소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황, 염소 등이고, 소량 원소로는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크롬, 요드, 세레늄, 게르마늄 등으로 이러한 미네랄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섭취가 됩니다. 특히 물의 수용성 상태로 존재하는 미네랄은 신체의 흡수력이 좋아 생명 유지 및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수 중에 용존 미네랄을 살펴보면은 주요 용존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고, 미량 용존 미네랄은 철, 망간, 알루미늄, 구리, 바리움, 비소 등으로 인체 내의 중요한 미네랄들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음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상수병에 부착된 라벨지에서 중요한 용준 물질인 양이온과 음이온을 성분 표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 기준 항목은 크게 미생물,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 심미적 영양물질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질은 pH, 전기전도도, 경도, 맛과 같이 누구나 쉽게 음용수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 즉 수소이온 농도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pH 5.8에서 8.5이고, 다만 먹는 샘물의 경우는 수질 기준이 pH 4.5에서 9.5로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전기전도는 물이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로서 용액 중의 이온 세계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수중에 이온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전기전도도는 높아지고, 증류소와 같이 이온 물질이 없는 경우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이가 금속 이온의 양을 CaCO3로, 즉 탄산칼슘으로 환산 표시한 값으로 물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의 경우는 경도가 낮은 연수는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높은 경수는 쓴맛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쓴맛이 강하고, 칼슘이나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으면 단맛을 냅니다. 우리나라 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층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도가 낮기 때문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반면에 유럽과 같이 석회암지대에서 생산되는 물은 대체적으로 경도가 높고 쓴맛을 냅니다. 수중의 이가 금속 이온,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높게 되면 우리가 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도에 따라서 물의 분류를 하면은 0에서 75를 연수 또는 단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75에서 150은 연경수, 150에서 300은 경수, 즉 딱딱한 물, 300 이상은 강경수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가 높은 물로 우리가 머리를 감는다든지 또는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가 찐득찐득하고 비누가 잘 풀리질 않습니다. 세탁을 할 경우도 비누가 잘 풀리질 않기 때문에 때가 잘 지질 않죠. 또 우리가 경도가 높은 물을 가지고 계속 세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이 부드럽질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경도가 높으면 이제 스케일을 많이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도 막고 또 열견율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도가 높은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에 요도 결석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은 약수나 생수도 장기간 음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먹는 물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시한 이 표가 먹는 물 수질 분석한 예를 하나 수록을 했습니다. 시료는 S1과 S2의 경우는 수돗물의 정수기로서 여기 정수막이 UF 한해 여과막을 이용한 방식이고 S3와 S4는 이제 먹는 샘물로서 종류가 다른 두 종류를 시료로 택했습니다. 이때 pH는 수돗물과 정수기를 거친 이런 경우는 대개 7.0에서 7.2 범위를 나타냈고요. 먹는 샘물 pH가 S3는 7.5, S4는 7.9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약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기전도대의 경우도 이 S1의 수돗물이 이제 여기 보면 90인 반면에 S2의 수돗물은 327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수중에 이온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와 적게 들어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먹는 샘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S3는 81인 반면에 S4는 717이나 됩니다. 먹는 샘물 중에서 S4는 이온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경도의 경우는 수돗물은 이제 40 정도면 아까 분류한 걸로 보면 뭡니까? 아주 연수죠. 단물입니다. 정수기를 거치게 되면 한 33.1로 19%가 이제 감소가 되고요. 여기에 S2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돗물이 83인 반면에 정수기를 거치면 12.3으로 한 13%가 감소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해여과막인 UF의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에 수중에 있는 미네랄이 한 13%에서 19% 정도 제거되고 나머지는 유익한 그런 미네랄을 그대로 활용을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의 S3 같은 경우는 30점이죠. 아주 연한 부드러운 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S4는 311이죠. 이렇게 보면 강경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도 물질이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경도 물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경도 물질 외에 전기전도도의 이온 물질이나 pH 경우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의 미네랄의 함량 지표 항목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을 가지고 이렇게 지표로 각각을 분리해 보면은 수돗물 A 정수기를 거친다든지 부드러운 먹는 샘물이었죠. C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수돗물이 약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중에서 D번과 같이 이런 경우에 얘는 이렇게 칼슘이 굉장히 높고 또 마그네슘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아까 먹는 샘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 물질이 굉장히 높죠. 강경수다 보니까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먹는 샘물 D는 유럽에서 수입한 먹는 샘물로서 미네랄 함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은 물을 장기간 그 복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리막 종류별 주요 제거 대상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밀 여과하면 MF, 한해 여과막을 UF, 나노 여과막을 이제 NF, 역삼투막을 이제 R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공국의 크기, 즉 여기서 공국의 크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되겠습니다. 공국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정밀 여과막은 0.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에서 한해 여과막은 0.01에서 0.1 이렇게 해서 역삼투막은 0.0001에서 0.001 마이크로미터. 이게 엄청나게 작은 공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것까라고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머리카락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한국인의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0.07에서 0.15mm입니다. 이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면 7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의 크기를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의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본다면은 정밀 여과막은 10분의 1 내지 여기 1000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 내지 1000분의 1 크기니까 엄청나게 정밀 여과막도 적은데, 이 반면에 역삼투막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과막을 통과했을 때 어떤 물질이 제거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정밀 여과막 즉 MF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입자상이라든지 콜로이드 물질, 조류나 박테리아와 같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정밀 여과막에서. 한해 여과막의 경우는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든지 단백질, 무기성 이음료가 20% 정도 제거되죠. 실험 데이터에서 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미네랄인 경도 물질이 얼마 정도 제거됐습니까? 13 내지 19%가 제거됐죠. 그래서 이제 한해 여과막은 보통 무기성 이온류 이런 것들이 한 20% 이내 제거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용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반면에 이제 나노 여과막은 이제 설탕과 바이러스도 제거가 되고, 보통 이제 용존염, 우리가 이제 미네랄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0% 정도 제거가 됩니다. 반면에 역삼투 같은 경우는 이온성이라든지 저분자 물질 이외에 무기성 이온류, 즉 미네랄 같은 이런 물질들이 거의 90% 이상 제거되는 걸로 이미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삼투막을 통과해서 정수된 물에는 인체 해로운 병원성 미생물이나 독성 화합물질이 제거되는 동시에 우리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도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이 물을 장기간 드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 미네랄의 결핍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네랄의 결핍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네랄에 보충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활성수를 만드는 방법은 동의보감에서 분류한 생수탕, 음양탕과 감난수에 근거해서 현대 과학적인 이론과 실증을 토대로 건강에 좋은 활성수를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이 활성수를 만드는 방법을, 컵에 뜨거운 물을 반 정도 넣은 다음 찬물을 동일량 넣어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제 밑에 하부에 반 정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찬물이 한 2분의 1 들어가게 되면은 밀도 차이에서 대류 현상으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이 물을 물병에 넣어서 10 내지 30초간 세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의 활성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활성수가 제조가 됩니다. 건강에 좋은 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을 일단 끓이게 되면은요, 건강성에 유해 영향을 주는 미량의 유기물질 및 소독 부산 물질, 그리고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심미적 영양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코올 첨가해서 끓이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린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우리가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에 필요한 적당량의 미네랄이 함유된 맛있는 물은 정수 방식이 미네랄을 대부분 제거하는 역삼투 방식보다는 한해여과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결핍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칼슘이 부족한 경우는 골다공증에 관련하여 이런 것들은 이미 임상적으로 다 규명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알칼리성이고 용존산소가 풍부하며 에너지를 지닌 활성화된 물, 즉 활성수를 공복에 꾸준히 마시면은 양질의 수분 공급은 물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 촉진뿐만 아니라 소화 및 위장 기능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